다가오는 12일 미국의 백악관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을 한자리 모으겠다 알렸습니다. 주로 미국의 기업들이 소환될 예정이기에 바이든이 공언했던 미국 중심 반도체 밸류체인 형성의 예고라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자리에 한국의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호출됐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하자 15년간 3,200억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주정부에서 특정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은 최대 10년의 사례가 전부입니다. 얼마 전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역시 텍사스주에 지어질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는 혜택으로 10년간 520억의 세제 감면 혜택밖에 받지 못하였죠. 자국 기업에게도 주지 않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미국이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삼성전자에게 역대급 혜택을 주고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호출했다는 소식을 듣자 비상사태에 빠진 국가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철저히 배제당한 대상이고, 일본은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재립을 꿈꾸던 상황이기에 현재 미국이 보이는 움직임에 더욱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2위인 인텔보다 2배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용 SSD 시장에서 역시 2, 3위가 힘을 합쳐도 1위인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 낸드 플래시 업계에 대형 폭탄을 투하하였는데요. 지난 10일 기존의 제품보다 6배 빨라진 고성능을 지녔으면서도 가격은 40% 낮춘 고성능 SSD 제품을 발표한 것입니다. 초격차를 통한 프리미엄 제품군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초격차를 통한 가성비 시장조차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소비 시장에서조차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PC 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제품이 압도적인 세계 1위 제품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한국 불매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서조차 요즘에는 SSD를 구매할 때 자국의 키옥시아 제품보다 삼성전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키옥시아가 안방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은밀한 거래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를 미국에게 넘겨 한국이 쌓아올린 공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용 SSD 시장에서 32.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동안 키옥시아는 1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웨스턴 디지털은 14.4%, 마이크론은 1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두 기업 중 하나가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20% 중반대의 시장 점유율을 지니게 되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경쟁해볼 만한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한국의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키옥시아는 한때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이것을 미국에게 넘길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상당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어차피 미국은 일본과 끈끈한 동맹이고 미국에게 인수당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키옥시아가 일본 기업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라며 정신승리를 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일본이 묻어있으면 일본 유래서를 주장하며 그것이 일본의 것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특징적인 사고가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일본 출신 기업이 동맹국인 미국과 힘을 합쳐 삼성전자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카드라도 뽑을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키옥시아의 현재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81억 달러에 불과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30억 달러에 불과하죠.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키옥시아의 지분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10%도 채 안 되는 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키옥시아의 지분율 15%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을 동맹국인 미국에게 넘기는 정신승리조차 한국 기업에 의해 순탄히 진행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2019년부터 전력을 다해 끌어내리고자 했던 한국의 반도체 패권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분야마저 빠르게 따라잡으며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재개편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직까지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던 유일한 반도체 완제품 시장이 있습니다. 2019년 통계 기준 소니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던 이미지 센서가 바로 그것이죠. 2위인 삼성전자는 16.9%의 점유율밖에 차지하지 못해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46%로 소폭 떨어진 데 반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9%로 크게 도약한 것인데요. 34%였던 두 기업의 격차가 이제는 17%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9일 중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는 신제품 미 11 울트라에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Int를 탑재했다 밝혔고, 지난 31일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의 애널리스트 제프리 매튜스는 애플이 다음 스마트폰부터 소니 이미지 센서가 아닌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밝혔습니다. 애플은 2022년 출시하게 될 아이폰에서 잔망경 형태의 폴디드 줌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곳은 삼성전기이죠. 지난 3월 삼성전기에서는 광학 10배 줌이 가능한 폴디드 카메라 모드를 개발하였다 발표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최소화된 크기의 카메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카톡 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에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기에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죠. 갈수록 카메라의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폰이 이미 화소 부분에서는 2억 화소에 다다라 소니를 앞지른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일본이 2019년부터 시작했던 한국 반도체 때리기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으로보다 자립할 수 있는 시기만 앞당기고 말았죠. 얼마 전 한국의 중소기업 동진세미캠에서는 불화 아르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해내 삼성전자 D램 양산 라인 공급을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기업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겼던 것인데요. 동진 세미캠에서는 네덜란드의 제조회사 ASML로부터 빠르게 신규 장비를 구매하였고, 반도체 인력 채용 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거죠. 한때 세계 1위 특허 보유수를 자랑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화웨이 역시 한국의 독주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 특허 보유수 5,464건으로 3,093건의 2위 삼성전자에 압도적으로 앞섰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 처참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는 겨우 4,500만 대로 1위 삼성전자의 2억 6,700만 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소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돈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죠. 중국은 세계 대지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세계 1위 양돈 대국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힘들게 쌓아올렸던 자사의 ICT 기술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이 될 위기에 처했으니 그나마 이것을 양돈 사업에라도 접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AI를 통해 돼지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질병을 감지해 양돈장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슈퍼플랜입니다. 또한 위구르인 스펠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던 얼굴 인식 기술도 양돈업에 접목시켜 개별 돼지를 식별하고 체중이나 식단 및 운동을 모니터하는 돼지 PT 시스템 역시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한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팔아치워 한국의 패권을 위협하던 화웨이의 초라한 현주소입니다. 지난 28일 중국의 인터넷 매체 텅신망은 중국의 테크 굴기가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등 혁신 분야에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회사들은 줄줄이 폐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자 중국 공산당에서는 신생사업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가 과열되고 있다 라며 경고를 할 정도인데요.
잇따른 부실 폐업을 의미하는 란웨이 차오가 중국의 언론에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차지하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삼성전자는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의 언팩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가 주춤거리는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까지 전부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격차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던 삼성이 이제는 초격차를 통한 가성비도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나마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던 샤오미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만원대의 저가형 폴드폰 미믹스 폴드를 공개한 것입니다. 홍보 영상부터 작동 원리까지 모든 것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따라한 스마트폰이지만 갤럭시 폴드가 200만원대의 고가를 형성하는 것에 비해 다소 저렴한 100만원대에 출시하였기 때문에 나름 높은 판매량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있죠. 그런데 2021년 출시한 미믹스 폴드임에도 2019년 출시한 갤럭시 폴드만도 못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믹스 폴드의 무게는 317g으로 다소 무겁다는 평가를 받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3의 282g보다 30g 이상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100g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2개를 겹쳐서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소비자들이 굳이 이것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 9월 선보였던 갤럭시 Z 폴드2의 출고가를 기존의 239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낮추는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소비자들이 굳이 저성능의 샤오미 폰을 찾을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세계 최초로 하이-K 메탈 게이트 서버용 D램 모듈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량을 13% 줄이는 HKMG 방식을 사용하며 D램 최초로 8단 실리콘 관통 전극을 사용하여 속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한 제품인데요. 5GB의 파일 12개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HBM-PIM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도 알렸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이 제품은 기존의 방식보다 2배의 성능을 구현하는 한편 시스템 에너지는 70% 이상 절감이 가능하여 사실상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CELS 연구실장 릭 스티븐스는 삼성전자의 연구 성과를 보며 AI 응용을 위한 성능 및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성과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프로세서 장치의 표준 모델이자 바이블이었던 폰 노이만 설계 방식이 갖고 있던 고질병인 병목 현상을 단번에 해결해버린 제품이기에 한국이 폰 노이만의 벽을 허물었다 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반도체가 또 어떠한 초격차를 보여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